한국의 서해안 남해안을 아우르는 호남권 지역에 대규모 미국 자본이 투자되면서 어마어마한 달러 자금이 풀어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한국과 일본의 근현대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은 조선보다 더 빨리 서양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열도가 한반도보다 남쪽으로 내려와 있어 외세와의 교류가 원활했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와 최초로 문호를 개방했던 나가사키 대지만은 일본의 도쿄나 교토와 같은 중심지와는 거리가 매우 먼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가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통치하면서 강력한 쇄국 정책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나가사키는 일본 최남단 지역으로 마치 뿔처럼 대륙과 해양을 향해 튀어나온 지형을 살려서 외국과 교역을 하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외세와 교역하기 쉬운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중국 류큐, 동남아와 교역을 하던 부유한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보기 어려웠던 진귀한 동남아, 중동, 중국산 물품이 넘쳐났던 도시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대항해 시대가 개막하면서 네덜란드 등 서역의 상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자 당시 쇄국 정책을 펼치던 일본 중앙행정부 도쿠가와 막부는 결국 나가사키 지역만큼은 자유무역을 허가해줘서 서구 문명을 이식받는 탯줄이 되게끔 했습니다. 도쿄에 중앙행정부를 두고 있는 도쿠가와 막부는 나가사키에 부유한 상인들을 시켜서 네덜란드 등 외세와 교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일본은 조선보다 더 한 발 앞서서 개화에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대항해 시대 조선도 일본처럼 국토 최남단 지역에 외세와 교류를 할 수 있는 부유한 도시들이 있었고 서구 유럽 국가까지는 아니어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무역과 교류를 할 수 있었던 해상무역 창구가 있었다면 조선왕조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조선시대에는 한양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으로 중앙집권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였고 해상무역을 소홀하게 하여 해상무역보다는 경의선 라인, 즉 한양, 개성, 평양, 의주를 거쳐 중국 북경으로 향하는 무역 루트가 성행하여 일본과는 달리 서구열강의 소식에 민첩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호남반도 한반도의 지도를 거꾸로 돌려보면 제주도와 전라도는 마치 뿔처럼 튀어나와 있어 과거 일본의 나가사키와 흡사한 교역에 용이한 지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중일 삼국의 교역을 통한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남아 등 지역으로 해상으로 진출하는데 최적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긴 역사 시간 동안 이러한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를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인물이 이 지역 잠재력을 간파하고 활용했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라 장보고의 청해진입니다. 장보고는 한중일 삼국무역의 최고 중심지를 완도의 청해진이라는 해상무역 거점을 만들어 신라시대에는 이 지역이 마치 현재의 뉴욕처럼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한중일 삼국의 금융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서 중개무역업을 통해 당시 삼국을 통일한 신라에 막대한 부를 창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대 통일신라는 동북아시아 3개국 중에 가장 문화융성이 뛰어난 국가였고 한중일 삼국 중 가장 높고 화려한 건축물과 부유한 귀족문화가 꽃피웠습니다. 이러한 신라의 유명세는 머나먼 중동에까지 알려져서 당대 아랍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은 신라를 가장 살고 싶은 나라로 묘사한 설화 등이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신라의 무역 루트는 고려시대 때까지도 남아서 고려의 우수한 상품들은 한반도, 한국, 중국, 일본을 넘어 동남아시아, 중동까지 영향을 미쳤을 정도였는데요. 안타깝게도 몽골의 침략으로 고려국도 끝이었던 진도와 제주도에서의 삼별초 항쟁을 끝으로 이 지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고 근현대의 시기를 거치면서도 개발에서는 다소 소외된 지역이 돼 오늘날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큰 도시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대적으로 이 지역들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은 새만금과 여수 화학단지에 대규모 자본과 기술 투자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넘쳐나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친 원유와 가스를 판매하기 좋은 상태로 가공해 고부가 가치로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은 고인건비와 기술력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미국은 관부들에게 연봉 10만 달러, 한화로 1억 3천만 원의 연봉을 준다고 해도
일을 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물류업계나 서비스업계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사실상 미국 경제가 마비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여수산업단지를 선택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석유와 천연가스를 여수산업단지에 몰아넣고 고품질의 정유와 가스를 만들어서 부유한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에 앞서 여수 지역에서는 대규모 해양 엑스포 행사가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남해안 시대의 개막을 알려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는 지역이 되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는 2010년 이전부터 이 지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했고 최근에도 여수화학단지에 한국과 합작법인을 만들어 약 3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여수, 광양, 순천을 아우르는 거대한 메트로폴리탄 협력이 형성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측의 투자는 여수뿐만이 아닙니다. 새만금은 조용하던 갯벌이었으나 세계 최대의 간척 사업을 통해 어마어마한 국토 면적이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원래 한국 정부는 이 지역에 옥토를 만들어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도시를 만들려 했으나 새로운 신시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나선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제8 전투 비행장이 있는 상황으로 이곳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 대규모 국제공항이 건설되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 미공군 비행장과 합치면 거의 인천공항급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비행장이 위치하게 되는 것은 이곳이 전략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의 핵심 도시들을 감시할 수 있는 전략 거점이 바로 새만금 지역인데 만약 이곳에 국제공항 규모의 비행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유사시에는 공군할 주로로 병행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중국의 패권 확장 전략을 차단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가 바로 이 새만금 일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항이 완성되면 미군 기지로 인해서 미국과 직항 민항 항로가 개설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대규모 해외 자본이 이 지역에 몰려 막대한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해 인천공항 옆에 송도국제도시가 조성됐듯이 새만금 국제공항 주변으로 호남권 최초로 가장 부유한 신국제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규모 물류 자본 투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유통업체 중 하나인 코스트코가 바로 호남권 최초로 이 일대에 들어서기로 한 것입니다. 코스트코는 미국의 유통업체이지만 한국산 가전제품과 식품을 세계에 유통시킨 장본인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이나 해외 국가에서 삼성, LG 등 가전제품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 막대한 판매량을 올리고 있고 한국산 김, 김치, 만두 등의 각종 식품을 해외에 대량 보급하며 한류 확산에 기여하는 기업입니다. 물건을 싼 값에 대량으로 판매를 해서 소비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호남권에서는 그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대규모 물류단지와 함께 건설됩니다. 새만금은 드넓은 평야로 아무것도 없는 지역 같지만 전주, 익산, 군산과 같은 중형 규모의 도시들이 띄엄띄엄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익산과 전주시 사이에 대규모 물류단지와 함께 코스트코가 입점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익산과 전주시 그리고 새만금이 있는 군산시 세 지역이 통합개발되면 여수 순천 광양에 이은 어마어마한 메트로폴리탄 영역이 형성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부품업체들이나 탈중국하는 중국의 공장들이 새로운 곳을 찾는데 토지 가격이 저렴한 새만금 지역을 찾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국에 오는 일본 기업들은 도레인들이 세운 기업과 가문이 많아서 익산 등 백제문화유산이 살아있는 이곳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는 새만금 지역 투자와 관련된 대규모 컨퍼런스 행사가 진행됐는데 이미 새만금에 진출한 미국 최대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를 비롯한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입니다. 미군 부대가 있는 지역과 그 인프라가 확충되는 지역은 엄청난 산업단지들이 조성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용산미군기지가 평택 캠프원 프리스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논과 밭밖에 없던 경기도 최고의 시골 동네였던 지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비롯한 세계탑 클래스의 주거 인프라가 갖춰진 신시가지가 조성됐습니다. 현재 새만금 인근에 대규모 미군 부대를 비롯한 공군할 주로로 이용 병행이 가능한 시설이 확장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러한 미국 자본의 투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더욱이 눈여겨볼 것은 미공군에서 새로 발족한 우주군입니다. 미국 우주군은 육해공군 다음으로 창설한 군대가 바로 우주군입니다.
중국의 확장하는 우주 패권 확장 전략 속에서 미국은 한국을 콕 집어 우주군과 관련된 협력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 우주군의 핵심 거점 중에는 바로 군산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오산공군 기지보다 앞서서 군산미군 기지의 첫 번째로 우주군이 투입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 우주군은 한국의 우주군 창설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군의 핵심 전략 중에는 5G 이동통신 기술, 그 다음 6G 이동통신 기술이 도입돼야 하는데 바로 한국이 그러한 이동통신 기술의 최고의 국가이고 최근에도 우주발사체 성공에 세계 6번째로 성공하며 우주열강 반열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최근 한국을 아르테미스 우주연합에 정식 가입을 승인하였을 뿐 아니라 우주발사체 로켓 제한까지 해제를 하면서 한국의 우주 진출을 도울 뿐 아니라 우주군의 창설에도 협력을 하는 추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우주산업의 중심지 역시 군산미군 기지와 가까운 고흥에 위치한 우주발사장으로 이곳에는 대규모 우주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미 간 협조 아래 호남권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막대한 달러 자금이 이 지역에 투입되며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자본이 투자되는 지역들의 특징은 하나의 광역도시권을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대도시의 인구가 밀집하고 그 안에서 경제적 사회적 시너지가 형성되며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여수화학단지 역시 인근의 작은 도시들이었던 광양, 순천이 하나의 도시처럼 합쳐져서 여순광 도시연합이 결성되는 추세이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주, 익산, 군산 역시 작은 도시들이 연담되어 대규모 도시권을 갖춰나갈 것으로 관측되는 추세입니다. 목포시 역시 인근 무안군의 행정복합도시가 개발되고 F환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도시가 영암군에 조성될 뿐 아니라 해안선을 간척해서 해남군까지 도시 규모를 확대하면서 목포, 무안, 영암, 해남 이렇게 4개 지자체가 통합된 메트로폴리탄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는 추세입니다. 호남권에서도 드디어 영남권처럼 광역지자체 여러 곳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국 나사는 최근 전라남도 완도군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먹거리 산업인 김양식장을 주목한 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완도군의 김양식장 항공사진을 공개하면서 한국 완도에서 재배하는 해조류 양식업은 비료가 필요하지 않아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강조하며 미래 친환경 먹거리 산업에 있어서 한국을 주목한 것입니다. 완도군은 과거 청해진이 있던 지역으로 국토 끝자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제주도와 완도 간 해저터널 개발공사 사업을 앞두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토목인프라 개발공사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제주와 한반도를 이어주는 대규모 핵심 거점에 위치하고 있어 새만금과 같은 새로운 해양 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마치 미국의 캘리포니아처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도시권 개발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매년 새로운 부자들이 수만 명씩 탄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매년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탄생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공산주의나 독재체제로 언론 탄압과 사유재산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자기가 쌓은 부를 해외로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 각 지역에서 쌓은 막대한 자산들이 영미권의 해외 선진국들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남권의 해안 지역들은 이러한 자금을 흡수하는데 매우 좋은 지역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도시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남해안 지역은 제주도를 사이에 두고 마치 지중해처럼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아름다운 다도해를 감상할 수 있는 한국 남해안, 서해안 일대는 그들의 최고 투자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국 전 국토가 아시아의 부호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극 항로의 상시 개방으로 인해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부울경은 수도권에 준하는 메트로폴리탄 영역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호남권 해안가 도시들에서도 지자체들이 통합하고 또 대규모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광역 메트로폴리탄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배경에 미중 간 패권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가치 상승이 한국의 지방도시들의 미래 비전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전라도 앞바다에 석유가 발견되자 중국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한국 전라도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이라는 첩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인공위성 장비를 통해서 석유나 광물 자원을 파악하는 독점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한러 수교즈음에 한국 측에 해당 사실을 알려온 것으로 한국의 메이저 언론사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앞바다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이라는 러시아 측 정보기관의 첩보가 있은 이후 한국의 민관에서는 제2광구 일대에서 석유 탐사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석유값이 대폭 하락하면서부터 탐사가 중단됐는데 다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미중 간 패권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해당 권역에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대부흥 시대가 다시금 도래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세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엄청난 경제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북해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터져나오면서 한순간에 유럽의 재벌 국가로 떠올라 온 국민이 풍족한 삶을 영위하며 많은 국민들은 해외의 열대지방에서 여가를 보내며 세계에서 가장 여유로운 국민들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유럽에서 석유가 발견된 북해라는 지역은 마치 한반도의 서해바다처럼 넓은 뻘이 있어 풍족한 해산 자원이 많이 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지질학자들은 한반도의 서해바다에서도 막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석유는 공룡이나 고생대의 식물들이 죽어서 썩어 압축된 물질로서 서해나 북해와 같이 평탄한 지역에서 많이 발굴되곤 합니다. 서해바다는 코리아노사우스, 보성겐시스 같은 공룡이 발견된 바 있고 공룡 발자국 화석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돼 세계 고고학계와 지질학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석유 발굴 업계에서는 러시아 측 정보기관 KGB에서 제공받은 장비를 통해서 서해 군산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에 중국에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바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아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바다에서 석유 시추 장비를 설치해 석유 탐사에 본격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한중 당국은 양국 간의 조약을 통해 해당 바다에서는 어떤 경제적 행위, 탐사 발굴, 시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역이어서 우리 정부나 기업도 이 바다에 대해서는 탐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에서 우리 바다에 갑자기 석유 시추공을 꽂고 나선 것입니다. 한국 업계에서는 이제 제2광구의 탐사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가 발견되고 있다는 지역은 바로 새만금 앞바다 일대의 바다로 최근 경기가 침체돼가는 지방 지역에 엄청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매년 채굴되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해서 매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배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석유 등 천연자원 판매 수익을 통해 마련된 자금입니다. 그뿐 아니라 노르웨이는 석유나 천연가스, 구리 등 특정 원자재를 수출하며 얻은 소득을 투자하여 만든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1조 달러, 1,300조 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단일 국부펀드 기관입니다. 노르웨이 국민은 약 500만 명 수준에 불과한데 국민 1인당 20만 달러, 약 2억 원의 금융자산이 있는 수준인 것입니다. 국민 1인당 나라 빚이 평균 2천만 원가량으로 치솟은 한국과는 대조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2030년까지 2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국민들의 복지 혜택 등에 사용되어 노르웨이는 유럽의 최빈곤국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한국 역시 서해에서 발견되는 천연가스, 석유를 바탕으로 낙후된 지방 경기에 부흥시킬 수 있는 원천 자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자원을 가장 눈독들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바로 제2광구의 석유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한중잠정 수역을 공평하게 한국과 중국이 중간선을 기준으로 나눠 갖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절대 한국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땅과 인구가 많은 중국답게 서해에 124도선을 기준으로 한국이 소국인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시사주간지 요망동방주간은 한국이 주장하는 중간선 원칙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하에 35만 제곱킬로미터 중 25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을 중국 영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
중국 국경사지리연구센터 리거창 부주임은 국제선구도보에 중국 해군은 영해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순실을 강화하고 유사시 한국에 대한 무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과 중국의 바다 경계 문제가 무력 충돌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아예 경계가 미확정된 바다에 한국 측의 바다로 볼 수 있는 지역에다가 석유시 추공을 꽂고 나몰라라 하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고, 사실상 한국 정부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나섰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군산 미군 기지의 대대적인 확장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군산 미군 기지 인근의 대대적인 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미국과 직항 노선을 만들어 이 지역을 마치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글로벌 도시로 발전시켜 감히 중국은 넘볼 수 없는 국제자본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 제4차 산업 물류 서비스 업체로 떠오르고 있는 동부가 중심 물류기지를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군산 일대에 건설하여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시민단체들 차원에서는 군산 미군기지 확장 저지에 관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코스트코와 같은 유통업체의 입점까지 반대하는 안타까운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인근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코스트코 유치, 군산 미군기지 환영, 새만금 국제공항의 환영의 입장이 지역 내 중산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군산 미군기지에서 중국까지는 전투기로 불과 15분에 불과해서 군산의 미군기지는 중국에게 매우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한미상호보호협정에 따라 중국군이 한반도 영해로 진입하게 되면 즉각 미군기가 한국군과 함께 출격하여 중국군을 격파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의 제2광구에서 대규모 석유가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과 한국 간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중국이 먼저 한국에 위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해 124도선을 일방적으로 그어놓고 한국군이 절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서해 바다의 70% 이상을 자기네들이 먹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경렬비열도와 제주도 서부해안지대 일대의 부동산, 심지어 미군기지 인근에 대규모 부동산을 사들여 한국의 안보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인의 비중을 늘려 마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할 때 현지 러시아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침공을 하였듯이 충분히 중국이 서해바다 일대의 해안지역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특히 중국은 현재 백제사 공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은 고구려사 백제사 편입을 통해서 서해를 자국의 내처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우리 바다와 광물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한국 국민의 몫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 에너지 산업의 바람이 시작되는 곳.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탄소제로 스마트 도시의 물결이 차오르는 곳. 신재생 에너지의 인센티브를 전 세계 기업들과 함께 나누는 신산업의 중심지. 새만금이 그린 뉴딜 선도 사업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만경강과 동진강이 만나는 서해의 이룩한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 새만금. 1991년 세계에서 가장 긴 33.9km 방조제 건설을 시작으로 서울의 3분의 2에 달하는 총면적 409제곱킬로미터의 광활한 면적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 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스마트 수변 도시,
친환경 첨단 농업 육성 거점, 특색 있는 관광 생태 중심 도시,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 조성을 목표로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지역 내 동서와 남북을 잇는 각 세 개 축의 간선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안까지 인입철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동서로는 포항까지, 남북으로 서울까지 빠르게 연결되어집니다. 2025년 1단계 준공 예정인 신항만과 2028년 준공 예정인 신공항을 통해 새만금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경제 중심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새만금은 정주 인구의 비즈니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5개 권역으로 체계적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그린 에너지와 신산업 허브로 개발되는 제1권역은 스마트 모빌리티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등 미래형 신산업 및 관련 연구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종합실증단지 등을 구축하여 미래 첨단 산업 기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아리백을 실현하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2050 탄소 중립을 견인하는 그린 디지털 뉴딜의 선도 사업지로 구현되고 생산부터 수출까지 원스톱 비즈니스가 가능한 종합 보세구역과 최장 100년간 활용이 가능한 저렴한 장기 임대용지를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한편 공항경제특구는 신공항과 철도를 연계한 글로벌 교류와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될 것입니다. 새만금을 상징하는 거점이자 중심 지역으로 개발되는 제2권역에는 산업과 물류, 문화와 관광, 국제 업무 기능이 가능한 복합 용지로 개발됩니다.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은 수변 공간을 활용한 관광 레저 수변도시, 쾌적한 주거 환경과 에너지 자립의 친환경 도시, 스마트 기술로 시민이 행복한 지능형 도시라는 세 가지 발전 전략으로 기술로 인간과 자연을 잇는 탄소 중립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또한 수소 기반의 도시 생활과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수소 플랫폼 도시를 건설하고 신항만과 연계한 항만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의 투자 거점으로 육성될 것입니다. 천혜의 절경 변산반도 국립공원 북쪽에 위치한 제3권역은 국제적인 복합관광 레저시설로 조성됩니다. 내수면을 활용한 특색 있는 해양 레저와 미래형 신기술 체험 테마파크 등 치유와 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체험형 관광단지도 함께 조성되어 차별화된 시설과 서비스로 세계 관광객들이 머무를 글로벌 관광 도시로 만들어 나갑니다. 제4권역은 농생명 산업의 지원과 주거 기능이 결합된 배후도시 용지로 조성됩니다. 농생명 권역은 친환경 농업 R&D 지원과 스마트 농업 기술이 융합된 대한민국 미래농업의 비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솔베이, 도레이 등 글로벌 기업과 미래차,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공장이 활발히 가동 중이며 SK 데이터센터와 천보, 성일 하이텍, 두산 퓨얼셀 등 2차 전지 및 수소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결정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신시도 자연휴양 및 해상 케이블카, 신시아미 관광단지, 새만금 간척박물관, VR, AR 리조트, 챌린지 테마파크 등 관광 레저용지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이 가능한 곳, 저탄소 디지털 기반의 한국판 뉴딜이 실현되는 기회의 땅, 새만금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입니다. 새만금에 투자하십시오. 새만금에 투자하십시오.